안녕하세요. 저입니다. 홈TV 임동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창업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 비금융할부, 두 번째, 정부 정책기관 보증 창업 대출, 세 번째, 투자자 모집, 네 번째,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요.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 옷가게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종인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을 통한 창업 자금 마련은 거의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세요. 창업 자금은 크게 창업 전과 창업 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전에는 크게 상가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시설 구입 자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정식 오픈까지 들어가는 비용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특히 창업자 중에서도 소상공인분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고 정식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 후 발생하는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후 발생하게 되는 운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달 나가는 상가 임대료가 있죠. 두 번째, 가게 홍보 비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기본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나 사회보험료, 인센티브 등까지 합쳐서 기본 월급의 약 1.3배에서 1.5배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세금 등의 각종 부대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분의 운영 자금은 확보한 후에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넉넉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식 오픈 전까지 들어가는 창업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식 오픈 전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 창업 자금이 넉넉지 않을 때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비금융 할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할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평가기관에 채무로 등재가 되는 금융할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평가기관에 채무로 등재되지 않는 비금융할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비금융할부의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의 할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식기나 맞춤형 가구, 가전제품, 시스템 에어컨, 간판이나 타일, 도장공사 등의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창업 시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 등의 견적서를 첨부해 주시면 심사 후 할부화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일정 시일이 지난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중고품을 할부화시켜 자산 유동화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비금융 할부의 두 번째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평가기관에 채무로 등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고요. 때문에 다른 창업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비금융 할부의 세 번째 장점은 월 납부액에 대해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월 납부 금액에 대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우에 따라 소득세의 가세표준 구간을 크게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금융 할부도 모든 분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완전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체결 후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고요. 이에 반해 기존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맺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스 신용점수 7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최근 3년 이내에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이력이라는 것은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대부업 대출 보유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정부 정책기관 보증 창업 대출이나 투자자 모집, 정부 지원금 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은 사실상 받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창업 대출입니다. 장점은 지분을 제공하거나 세세한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갚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갚지 않아도 되고 대외적으로 좋은 참고 자료이며 브랜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 지분을 제공해야 하고 사업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장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분을 넘겨주는 것도 없고 갚지 않아도 되지만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사업 현황 체크를 위한 서류 작업이 가다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후로 참여 사업의 필수 교육 및 점검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1로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 실천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